안녕하십니까. 최용신 배움터 채널입니다. 본 채널에서는 과학을 중심으로, 그 중에서도 물리학을 중심으로 영어와 수학을 초등학교 것부터 대학교 것까지 해나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강의는 단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잘 못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면 앞부분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강의를 하면서 이것은 앞부분 어디를 찾아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몸풀기로 이 문제 한번 간단히 풀고 나가겠습니다. 자, Z는 Y sin X. 여기서 Z는 지금 X와 Y 두 변수 함수죠. 그런데 여기서 X와 Y가 또 구속되어져 있어요. X는 exponential st 이렇게 구속되어져 있고 Y는 s log t 이렇게 구속되어져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Z는 최종적으로 무엇과 무슨 함수가 되어집니까? S와 T의 함수가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G 같은 경우는 S에 대한 편미분, 또 T에 대한 편미분, 이것들이 정의가 되어질 수 있죠. 이번 시간에 저희가 일단 먼저 할 것은 이거, partial G over partial S하고 partial G over partial T, 이것을 저희가 할 거예요. 먼저 이것부터 합시다. partial G over partial S. 먼저 수형도부터 그래야 되겠죠. 수형도. 자, 맨 위가 G가 있고 이 G가 X와 Y의 함수이기 때문에 X, Y 이렇게 되어지고, 또 X와 Y는 S와 T의 함수이기 때문에 X에서부터 S, T, 또 Y도 S, T 이렇게 되어지겠죠. partial G over partial S부터 하려면은 일단 S와 G를 잇는 선은 여기서 이렇게 하나 있고 또 여기서 이렇게 하나 있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을 보고 즉각적으로 써 내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이 선. 그러면은 이것은 partial G over partial X, 또 partial X over partial S 했고, 그 다음 또 S가 있는 이 선. 이 선을 따라서 하면 또 어떻게 되어집니까? 플러스 partial G over partial Y, partial Y over partial S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요. 이제 공식 적어 놓았으면 단순한 산수 계산만 해주면 되죠. 자, partial G over partial X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것을 X로 편미분 해주면 어떻게 되어지죠? Y 코사인 X죠. 이 항은 Y 코사인 X가 되어지네. 그 다음 이 항 X를 S로 편미분해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대로 이 항은 exponential st 이렇게 되어지네. 그 다음 partial G over partial Y, 이것을 Y로 편미분해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항은 sin X가 되어지죠. 그 다음 partial Y over partial S, 이 항은 여기를 보면 되겠네. S로 편미분해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log T, 이것만 남게 되겠죠. 이것은 Y 코사인 X, 그 다음에 이것은 exponential S의 T, 또 플러스 sin X, 그리고 이 sin X, 그 다음에 뒤에가 log T 이렇게 되어지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은 G가 S와 T로 이루어진 함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Y와 X를 S와 T로 나타내줘서 여기다 대입을 해줘야 되겠죠. 대입을 해줘야 훨씬 더 뻔히 있죠. 그래요. 직접 대입해 버립시다.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은 여기 Y는 S
로그 t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 x가 있죠. 코사인 해놓고, x는 exponential s의 t이고, 그 다음에 exponential s의 t가 또 있죠. exponential s의 t가 또 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기 exponential st 있죠. 이것은 코사인에 속해져 있는 exponential s의 t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붙어져 있는 exponential st 있죠. 즉 이것을 여기에다가 제곱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여기에 exponential t는 코사인의 각도에 해당하는 그 양이고, 이것은 어때요? 코사인과는 상관없이 여기에 있는 양이죠. 그래요. 그리고 자, 또 플러스 사인 x가 뭐예요? exponential s의 t. 그리고 이 사인 요리 해당되어지고 로그 t 그렇게 되죠. 물론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연쇄 공식을 쓰지를 않고, 즉 체인룰을 쓰지 않고 여기 x와 y를 곧바로 이 식에다 대입해서 s로 편미분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이 결과와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개왕에 하는 수업 시간이기 때문에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대입을 한번 하면은 여기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z는 y가 뭐예요? s 로그 t, s 로그 t. 그 다음에가 sin x죠. x는 exponential st 이렇게 되어지죠. 이 식을 우리가 partial g over partial s, 이걸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걸 계산을 하면은 앞에 s를 편미분해 버리면 로그 t 해놓고 뒤에 sin exponential s의 t 이거 남고, 그 다음에 또 s로 편미분 해줄 것이 이쪽 부분이 남죠. 플러스 s 로그 t 해놓고 sin 이것을 하면은 코사인 exponential s의 t 해놓고, 이것을 또 s로 편미분 해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t exponential s 이렇게 남지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있죠? partial g over partial t, 이것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하는가라는 걸 일단 이 식만 적어 보도록 합시다. 어떤 식이냐면은, 자, partial g over partial t, 이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적은다면은 이 수용도로부터 이 t로부터 된 것은 여기서 이렇게 있고 또 여기서 이렇게 있지요. 그 라인이. 그래서 저것은 partial g over partial x, 또 partial x over partial t, 이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 선, 저 라인을 따라서는 플러스 partial g over partial y, 그 다음 partial y over partial t 이렇게 되어지죠. 여기에서 방금 이쪽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을 여기서 하면 되죠. 그래요. 그러면 다음 진도로 나가겠습니다. 네. 우리가 무엇을 한번 알아봐야 되냐면은, 자, 좌표계 선택의 중요성,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 좌표계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쉽게 풀리기도 하고 아주 어렵게 풀리기도 하고 또는 풀기가 불가능해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좋은 예로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때 직각좌표계에서 반지름이 a인
원의 면적의 4분의 1을 구한 적이 있죠. 즉 말해서 이런 문제예요. 원의 방정식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a제곱, 이것이 반지름이 a인 원의 방정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y를 이것만 택했죠. y는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이것을 택하면은 우리가 윗반원만 택한 것이 되어지죠. 윗반원만 택한 것이 되어지는데, 빗금친 이쪽 부분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적분을 수행을 했냐면은 이 적분이죠. 인티그랄 0부터서 a까지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dx, 이 적분을 우리가 했죠. 이 적분을 할 때 좀 복잡했죠. 조금이. 이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직접 적분을 해서 구해내기 위해서 x는 a sin 세타로 한번 뒀습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은, 자,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a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어지죠. 그 양값만 쳤을 때 플러스 값만. 그리고 이 식에서 dx는 뭐예요? a 코사인 세타의 d 세타, 이렇게 되어졌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자, 일단 적분 구간, x가 0이라면 세타는 뭐예요? 0. x가 a라면은 세타는 뭐예요? 2분의 파이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a 코사인 세타의 dx는 뭐예요? a 코사인 세타의 d세타죠. 그렇기 때문에 a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의 d세타,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것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자, a 제곱 해주고 코사인 제곱 세타를 반각의 공식을 쓰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2분지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d세타. 이걸 우리가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 2분의 a 제곱 앞으로 끄집어내 놓고 곧바로 적분해 버릴게요. 세타 플러스 2분의 사인 2세타 해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죠. 이것을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2분의 a의 제곱 곱하기 2분의 파이,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이것은 뭐예요? 4분의 파이 a의 제곱, 그렇게 나왔죠. 여기에서 이제 이 면적 있죠. 이 면적 자체가 지금 구해보니까 얼마가 나왔어요? 4분의 파이 a의 제곱, 그렇게 나왔죠. 4분의 파이 a의 제곱. 그러면은 이 전체 면적은 이것은 4배니까 파이 a의 제곱 해가지고 원의 면적을 이런 식으로 구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직각좌표계를 쓰니까 이렇게 막 복잡하다 그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극좌표를 선택해 봅시다. 자, 극좌표. 극좌표라는 것은 r과 세타에 의해서 어떤 것의 위치를 정해주는 그러한 좌표계죠. 그러면은 이 극좌표 상에서 반지름이 a인 원, 반지름이 a인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게 r이고 이게 세타라면은 반지름 a인 원의 방정식이 극좌표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냐면은 r은 a,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죠.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세타에 걸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항상 뭐이라고? a다, 그 말이죠. 즉 말해서 모든 세타에 걸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a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a인 원을 나타내고 있죠. 원을. 그렇다면은 우리가 극좌표에서 면적을 구할 적에는 어떻게 구해냅니까?
극좌표에서 원의 면적은 어떻게 구해지냐면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에어리어 원의 면적은 자 RTR D세타 이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면적은 0부터서 A까지 R이 변해야 되겠죠. R이 0부터서 A까지 변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세타는 어때요? 처음부터 해서 2파이까지 한 바퀴 옴싹 돌면은 모든 면적을 다 휩쓸게 되어지죠. 그래서 R은 0부터서 A까지 변하고 세타는 0부터서 2파이까지 변하면은 반지름 A인 원의 면적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자 R을 이렇게 적분해 주면 2분지 R 제곱에다가 0부터 A까지이고 그 다음에 세타를 0부터 2파이까지 돌리면은 2파이가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파이 A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전체 원의 면적은 파이 A의 제곱이 되어지고 여기서 구한 것하고 어때요? 파이 A의 제곱 똑같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좌표계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쉽게 풀리기도 하고 풀리긴 풀리는데 어렵게 풀리기도 하고 또는 아예 못 풀려지기도 하고 그렇지요. 못 풀려지기도 하는 그러한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학년 높아가면서 경험해 보세요. 그래요. 이렇게 좌표계의 선택이 물리학이나 기타 공학에서는 참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쭉 했고 또 한 가지 선생님이 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경우냐면은 그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알고 있죠? 그 만유인력 법칙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그것을 우리가 한번 직각좌표계에서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여기에 3차원 좌표계가 있다. 이것이 X, 이것이 Y, 이것이 G가 있다. 태양 한 가운데를 이 좌표계의 원점으로 잡겠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요만큼 떨어진 곳 이곳에 지구가 점으로 존재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R은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G제곱 이렇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의 질량을 라지 M, 지구 질량을 스몰 m이라고 했을 때 만유인력 공식을 적으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직각좌표계에서 F는 거리의 제곱분에 어떻게 되냐면 거리의 제곱이기 때문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G 제곱 분의 G 라지 M 스몰 m 이렇게 되어지죠. 힘의 크기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직각좌표계로 봤을 때 좌표계가 몇 개가 나옵니까? X, Y, G 세 개가 나오죠. 그런데 이 좌표계를 구좌표계로 한번 바꿔봅시다. 구좌표계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구좌표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하면은 이 하나의 좌표점이 직각좌표계에서는 X, Y, G 이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구좌표계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변환되어집니까? R, 세타, 파이 이렇게 변환이 되어지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세타와 파이가 뭘 나타내는가 라는 것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만유인력 법칙이 세타와 파이에는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만유인력 법칙을 구좌표에서 적으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힘의 크기가 R 제곱분의 GMM 이렇게 되어집니다.
물론 여기서 라지 M은 태양 질량이고 스몰 m은 지구 질량이 되어지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 직각좌표계로 적어진 만류 인력 공식하고 구좌표로 적어진 만류 인력 공식하고 딱 봐도 뭐가 더 훨씬 더 간단합니까? 구좌표의 만류 인력 공식이 훨씬 더 간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좌표계를 선정을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요. 여러분들, 일단 좌표계 선정의 중요성에 대한 실례 문제를 제가 요쯤 실례를 보여드렸으니까 요쯤 하고 중요한 것은 또 다음에 하게요.